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박주연입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순수 토지 거래가 사상 최대 규모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매매 시장이 거래 절벽에 빠진 가운데 풍부한 유동성이 토지 시장으로 유입된 결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인 GTX의 개발 호재가 쏟아진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2648-3994번, 문자샵 398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자, 오늘 준비된 순서 간략히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요. 먼저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핵심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어서 가치 높은 물건 부동산 투자 1번지 강남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서 다세대 주택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강남구 역삼동에서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2638-3994번,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많은 정보 제공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혹은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함께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준비된 오늘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슈와 함께 지역 분석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부동산 투자길잡이로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 박영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상품 중에서도 이제 주택, 특히 이제 아파트가 그만큼 또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죠.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지지난 해부터 계속 급등하면서 요 근래는 좀 가격이 주춤하긴 했어도 그래도 비싸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상품을 선택을 할 때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 집 마련하는 게 가장 목적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에 관련된 수요가 그만큼 늘어났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부동산 상품들이 사실상 비단 주택이라든가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죠. 상가주택부터 상가, 오피스텔, 또 토지, 주상복합 여러 가지 형태의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선택을 할 때 뭔가 지금 주택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평가를 하고 또 내가 더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고요. 부동산 상품별 투자 유의사항 이거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장 좋아하시는 상품일 겁니다. 상가주택입니다. 보통 이제 퇴직을 하신 분들이 이제 퇴직금을 또는 이제 자금 마련을 하셔서 내 집 마련과 수익을 같이 볼 수 있는 1층과 2층은 상가 점포를 현재 세를 놓고 또 3층이나 4층에는 또 세를 더 임대로 또 주택으로 임대를 놓고 그 최고 층을 내가 거주하는 거주와 투자까지 가능한 물건이기 때문에 사실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품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위치에 따라서 또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된다. 내가 만약에 어떤 그 상가주택을 현재 기존에 있는 상가주택을 내가 만약에 구입을 하시려고 한다 했을 때 매매가 협상이 들어가겠죠. 매도인과 매수인 또 중개인이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결정이 돼서 계약을 하려고 했을 때 갑작스럽게 매매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매도인이 현재 실제적으로 계약을 쓰기로 한 당일날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서 좀 더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이 갑작스럽게 인상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게 되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받아도 되겠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은 조율이 필요한 거고요. 또 실제적으로 경쟁자가 워낙 또 많은 상품이다 한다면은 이거저거 따지지도 않고 접속 내가 또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가격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내가 조금 더 웃돈을 더 주고 더 사야 되는 경우도 있으면서 높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도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이 가격에 사도 정말로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분명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고민을 하시되 결정은 짧게 충분하게 고민을 하시고 결정을 짧게 해서 빠르게 결정을 하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라든가 또 배후 수요 또 임차인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만약에 업체가 들어와 있다면 그 업체는 어떤 브랜드의
하다못해 커피숍이라 하더라도 그냥 일반 개인이 하는 커피숍이 아니라 브랜드 커피숍이 들어와 있다면 좀 얘기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임차인의 브랜드를 또 따져보셔야 되고요. 또 실제적으로 정말로 확실하다. 이거는 어느 누가 봐도 입지적인 여건이라든가 투자 수익률 또 투자 대비 거둘 수 있는 투자 어떤 기본 기대 수익이 워낙 또 크다라고 생각한다면 대규모 투자금이라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셔라. 그 얘기는 결정을 짧게 하라는 얘기죠. 충분하게 고민을 하되 결정을 짧게. 그다음에 만약에 어떤 건물, 실제적으로 너무 노후화된 건물이라서 이거 리모델링을 해야 될 상황이 된다. 그랬을 때는 실제 리모델링을 해서 내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건물 상태에서 내가 임대를 놓는 건 좀 불안정하고 하니까 내가 손을 좀 봐야겠다 한다면 리모델링용을 또 매입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주변 상권인지 아닌지를 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을 하면서 새롭게 또 임차인을 또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기존의 임차인이 또 연장되는 경우 있겠지만 주변의 입지적인 여건이나 상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임대가 그만큼 잘 나가야지만 수익이 높아질 테니까요. 또 투자금에 맞춰서 매입한 상가주택을 상가로 용도가 변경이 가능한지 전체적으로 상가로 내가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택으로 쓸 수 있는 3, 4층 그 2층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체 층을 다 상가로 쓸 수 있는 용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신축용으로 건물을 신축을 해서 매입을 한다. 내가 신축을 해서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현재 실제적으로 이 건물에 있는 세입자들 다 내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명도가 잘 될 수 있는지 기존의 임차인을 내보내기가 수월한지 이것도 따져야 되고요. 또 실제적으로 입지적인 여건이 어느 정도 도로와 상황이 현재 연결돼 있는지 4m 도로인지 6m 도로인지 그 이상의 도로인지 그 도로에 따라서 허가받을 수 있는 면적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따져보셔야 되고요. 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이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먼저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덥석 그냥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상가 분양 받으시고 상가 매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주택까지 겸용을 쓸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깊이 고민을 해보실 필요 있고요. 그다음에 점포라든가 오피스, 오피스와 오피스텔 또 다르죠. 오피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점포와 오피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선택을 해야 되느냐. 현재 실제적으로 임대료 인상이 가능한가 이것도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현재 보유 자산 가치 이 물건 자체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에 따라서 임대료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것도 따라 보셔야 되고요. 또 현재 그 주변의 교통이 주변 환경 교통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금 더 넓은 도로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지하철이 새롭게 어떤 노선이 개통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임대료는 인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따져보셔야 되고요. 또 상권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상권이 팽창되고 주변 환경이 개선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인구 유입이 원활해집니다. 이것도 한번 따져보셔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그 주변 환경들 입지 여건을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실제적인 상가나 오피스 복합 상권 이런 것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상가나 복합 상권들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같이 있는 시설들 어떤 그런 건물들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어떻다라고 공식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건 입지에 따라 다르다. 입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하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 있습니다. 꼭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또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라 유흥주점 입주 이런 것들까지 따져보시게 되면 유흥주점이 들어와 있는 건물은 조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 유흥주점이 들어와 있는 건물은 되게 시끄러운 데다가 조금 여러 가지 매일 또 이런 여러 가지 현재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현재 층내 임차인 거주가 되는지 이걸 따져보셔야 되고요. 매매 가격이 적당한지 주변 시세보다 내가 적당하게 이 물건을 내가 사고 있는지 계산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주변 사례라든가 주변에 거래된 가격들 이것도 한번 따져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건물을 투자를 할 때 내가 건물 요즘에 이제 꼬마 빌딩이라든가 건물주 되는 게 사실상 뭐 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건물 투자를 할 때 현재 저금리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건물 투자 장점이 있다. 당연한 거죠. 임대소득과 자본 차익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임대소득도 더욱더 부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자본 차익이 그만큼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예인들이 건물들을 이제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현재 건물들에서 매입하는 이유가 당연히 이런 부분 때문이죠. 자본 차익입니다. 자본 차익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또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임대 수익이 되는지 이것도 따져보셔야 됩니다. 현재 실제적으로 현재 임대 수익률과 현재 대출 이자를 따졌을 때 내가 현재 이자를 내고도 그만큼 남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셔야 되고요. 또 기준금리 인상이라든가 대출 규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물 투자 쪽으로 또는 토지나 비규제 상품으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건물 쪽에도 요즘에는 굉장히 크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즘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재개발, 빌라 투자들 많이 합니다. 재개발 사업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렇죠.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 진행되고 있는 현재 노후화된 어떤 도심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공공 재개발 사업들이 진행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권리 산정 기준일이 2020년도 9월 21일. 그래 당연히 이전에 매입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이후에는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후도를 고려해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구역을 매입해야 되는 건 맞고요.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축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 입주권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실제적으로 조금 더 고민을 또 그 주변의 상황을 한번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재개발 조합의 사업 추진 의지와 동의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또 실제적으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정말로 길게 투자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 빌라 투자는 뭐 1, 2년 안에 보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길게 보셔야 되고요. 또 실거주를 생각한다면 준공된 지 20년이 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재개발 사업이 이번에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 산정 기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따집니다.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을 선정 구역은 현재 작년 9월 23일, 또 미선정 구역은 올해 1월 28일, 2월 28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고 건축 허가 제한이 들어가는 것도 이 날짜로 다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월 28일 이전에 내가 매입을 했었다면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순차적으로 어떤 지역에 지정될지 모르겠지만 재정비 사업 지구로 또는 지정될 가능성이 농후한 지역을 먼저 선택하는 게 맞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빌라 매매 실제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 봤을 때는 정비사 구역 지정 해제 구역이나 빌라 밀집 지역 중심으로 재개발 기대감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 재개발들이 많은가, 노후도가 어떻게 되는가 따져보시고요. 빌라 거래량은 당연히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을 했고요. 또 재개발 초기 빌라 매입으로 아파트 입주권 받거나 아파트보다 낮은 시세가 강점이기 때문에 투자 여건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라 투자는 말씀드린 대로 10년 이상, 길게 20년 이상 긴 안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보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업지가 정비 사업 기간이 민간 재개발 사업인지 공공 재개발 사업인지 이것도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체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군지에 따라서 현재 실제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소득이 그만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따져보시고 올해 투자를 어떤 방향으로 잡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더 많은 내용 궁금하신 부분들은 박영신 소장님의 1대1 상담 통해서 해결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소장님, 1대1 상담 내용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여러 가지 내용을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제 문자 상담이라든가 전화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고 또 투자와 거주를 같이 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맞는 지역들은 과연 어디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본인들한테 맞는 맞춤형 투자 어떤 컨설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 상담을 현재 대면 상담을 원하신다면 미리 이제 예약을 해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이나 전화 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많은 분들이 한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지금 하단에 연락처 나가고 있는데요. 02-2638-3994번, 문자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모든 고민들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박영신 소장이 선별한 유망 투자 지역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분석 지역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2호선과 3호선 교대역인 도보로 약 7분 거리고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도 인접해 있습니다. 현재 시세 5억 4,500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입니다. 자, 먼저 가볼 지역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세한 소개 들어볼게요. 네, 이미 준공이 완료됐고요.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신축 다세대 빌라고요. 테라스라든가 앞마당까지 별도로 있는 호실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가져보실 필요 있습니다. 주거 환경이 워낙 쾌적한 동네가 이제 서초동이고요. 2호선, 3호선 또 남부터미널역 교대역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 실존형 면적이 40평 5제곱미터 12평 정도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억 4,500만 원부터 6억 8,500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전세를 놨을 경우에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액으로 가능하다. 내 집 마련을 5, 6천 정도의 현재
현재 강남 서초에 있는 지역에 구입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고급 주택가 8학군 또 쾌적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 또 개발 호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직장인들이 또 대거 유입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따져보실 필요 있고요. 신축을 할 수 있는 어떤 주택 부지가 워낙 없는 강남 서초에서는 희소성이 높고요. 보유와 거주를 통해서 탁월한 재테크까지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대학교 건너편에 남부터미널역과 교대역 그리고 현재 도로망 사업을 보게 되면 실제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라든가 테헤란로 연장선이라든가 강남대로 그 주변으로 봤을 때 실제로 교통網 확충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또 현재 테헤란로 연장이 되면서 장제터널 주변에 정보사 부지가 또 개발되고 있고 또 그 주변에 신축 또 어떤 재건축 단지가 또 주변에 연결돼 있으며 그래서 무지개라든가 신동아 또 이런 우성 아파트들이 이제 재건축되면서 입주를 했고요. 또 이제 신동아만 재건축이 또 앞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인터체인지 주변에는 서초오면 RNC 단지까지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또 위쪽으로 봤을 때 서초 법원 단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교통 여건이라든가 굉장히 우월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군 수요도 좋은 지역입니다. 이 주변은 서울중학교, 서울고등학교 또 서초중학교 또 상무고등학교까지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현재 오랫동안 거주해야 될 장기 체류자들 계속 학군 수요들이 워낙 이 지역을 또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주변 여건들이 굉장히 우수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문화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은 단순하게 문화지구가 아니라 세비둥둥선까지 연결되는 현재 아트밸리 가로수길 이렇게 권역별로 해서 특화된 상권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법원단지라든가 종합병원부터 해서 각종 인프라는 워낙 잘 갖춰진 지역이기 때문에 외부 인구들도 특히 이제 유동인구들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현재 개발 계획도를 보게 되면 강남대로 또 경부속도로 지하사업 통해서 연결되는 서초역부터 강남역까지 연결된 부분은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상업지역들이 굉장히 크게 변화가 생기고 있고요. 예술의 전당 연결돼 있는 서초 법초타운까지 문화특구라든가 정보사 부지 개발되면서 그 주변이 이제 IT라든가 바이오, 금융, 첨단 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고요. 롯데라든가 남부터미널 개발도 현재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면 양재 R&D 단지 같은 경우 이미 입주해서 연구원 단지가 활성되고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롯데라든가 대기업들 특히 롯데실성 부지부터 해서 코롱 부지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계획을 잡은 지역이다. 그래서 이 지역은 판매, 업무, 문화, 기능, 복합개발 시설로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당연히 직장인들이 많이 늘어난다. 집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주변에 또 이제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도 롯데 부지부터 남부터미널까지 가장 큰 면적을 서울시에서 그냥 대형 개발 프로젝트에 연결된 지역이고요. 이 주변에 호텔이라든가 쇼핑몰, 영화관, 터미널부터 해서 오피스 빌딩, 그다음에 청년 임대주택까지 같이 연결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 변화가 크게 예상이 되고요. 교통 여건 개선이 되면서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로 이제 진행되고 서초 양재 IC와 반포 서초 IC 구간이 복합 문화예술단지, 주거상업시설, 연구개발시설, 또 복합시설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주변이 연결된 지점들, 특히 인근 지역들은 굉장히 크게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5억 4,500만 원부터 6억 8,500만 원까지고요. 전세 시세가 4억 9,500만 원부터 6억 2,500만 원까지. 투자 금액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소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보증금액 월 120에서 150 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상대출 금액 2억 1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 활용하시면 3억 500에서 3억 8,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내 집 마련의 가장 큰 길이 아닐까. 소액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강남 서초에 있는 신축 다세대 빌라였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638-3994번, 문자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물건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위치는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 역세권이고요. 현재 시세 3억 2,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입니다. 이번에 가볼 지역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이에요. 자세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지역의 테헤란로만큼 실제 업무지구 활성화된 지역이 없죠. 서울 시내에서도 가장 크게 활성화되고 거기에는 각종 기업체들이라든가 또 현재 대기업들 또 그 대기업과 연결된 파생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주변에 2030 젊은 세대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030 젊은 세대들이 계속 지배하고 있는 강남역과 연결된 현재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오피스텔이고요. 강남역과 또 신분당선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죠. 거기에 역삼역까지 같이 도보로 3분 거리밖에 안 되는 초역세권입니다. 굉장한 유리한 조건이고요.
오피스텔이면서 불량 원룸이라든가 아니면 원룸 이렇게 같이 연결된 구조입니다. 그리고 시세는 3억 2,500만 원부터 4억 7,500만 원까지. 투자 금액이 3,500에서 6,500만 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소액으로 또 현재 임대 수익을 볼 수 있는 요건이고요. 직장인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우리나라 미래산업 먹거리들이 대부분 다 이런 형태로 간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임대 수요가 만들어지고 미래 가치 높은 수익률, 노후 생활이 보장되죠. 거기에 따라서 또 토지 가격이 또 상승하기 때문에 시세 차이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두 가지를 연결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를 보시게 되면 테헤란로에는 현재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현대 이제 곧 이제 입주를 하겠죠. 현대자동차가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나라 대기업, 굴지의 대기업들이 현재 이 테헤란로 라인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관련된 시설들이라도 관련된 기업체들이 같이 따라와 준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는 인구가 더욱더 복합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역삼역과 강남역 같이 이용할 수 있고 신분단선 연장선에 강남대로 뒤편으로 봤을 때는 대형 상권까지 외부 인구까지 유동 인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죠. 이 주변에 상권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2030 세대들이 워낙 많을 수밖에 없고 벤처라든가 또 IT 또 청년 창업가들이 가장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현재 시점에는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현재 보여지는 것만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체에 다니는 젊은 직장인들 2030 특히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세대들 같은 경우는 원룸이라든가 1.5룸 특히 깨끗한 건물 주차시설 완비된 그런 조건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의 인기가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당연히 임대 수요가 워낙 풍부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인구가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강남 역삼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다. 그 주변이 그만큼 인구 구성들이 다른 지역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대 차익이 또 높게 형성된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차익이 발생하는 물건들입니다. 오피스텔 주변 시세들 보시게 되면 한국감정원에서 발표된 내용 보시더라도 꾸준하게 시세가 차익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뿐만 아니라 나중에 대파할 때 환매하면서 차익까지도 거둘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남 지역을 전체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게 되면 현재 중장기 발전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벨트별로 해서 어떤 형태의 벨트가 묶여져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강남, 역삼, 선릉, 삼성까지 연결되어 있는 벤처산업 벨트, 위로 연결되어 있는 신사, 노년까지 연결되어 있는 상업, 의료, 관광, 또는 압구정, 로데오부터 하기열까지 연결되어 있는 한류, 관광, 문화산업 벨트라든가 양재부터 해서 수서까지 연결되어 있는 IT, 벤처, 또 의료, R&D 산업 벨트 이렇게 벨트별로 해서 나눠지는 개발 계획들이 대부분 다 실제적으로 그 권역들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실제로 그 집중되어 있는 수요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삼성동과 역삼, 선릉, 강남까지 연결된 벤처산업벨트 가장 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센터필드라고 해서 이제 그 르네상스 호텔이 이제 재건축이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동이 올라갔는데요. 업무 시설이 35층짜리 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 시설과 숙박 시설이 37층. 이렇게 예전에 없었던 업무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에는 업무와 관련된 시설들 특히 이제 직장인 구성들이 그만큼 늘어나면서 수요가 폭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동의 그 현재 개발 계획이 당연히 현재 보여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그래서 탄천부터 연결돼 송파부터 연결되어 있는 현재 정비권역 특히 이제 한강 정비권역까지 연결되고 영동대를 통해서 무역센터와 현대자동차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지면서 이 주변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재 공연장부터 호텔, 판매사, 오피스까지 같이 만들어지는 복합 건물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다른 기업체들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하공간 개발 통해서 지하 6층까지 개발된 복합 환승센터, GTX, ABC, D 노선까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또 연장선까지 같이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위례신사 급행철도부터 해서 여러 가지 환승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영동대로 지하 공간을 그만큼 개발할 수밖에 없다. 영동대로 통합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부지와 롯데칠성, 센터필드까지 연결된 업무지구. 이제 이거는 다 테헤란로 연장선이죠. 그 주변에 테헤란로 주변에 있는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여지는 면적 자체가 상업지역인데요. 여기가 이제 종상향, 용도 변경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예정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격도 저렴하죠. 3억 2,500만 원부터 4억 7,5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2억 9천만 원부터 4억 1천만 원까지 전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투자 금액이 3,500에서 6,500만 원 정도 소요될 거고요. 월세를 받으시면 보증금 약 2천만 원에 월 105에서 130만 원 정도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업무용 시설이기 때문에 4,500에서 7,500만 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고요. 앞으로 투자 가치까지 계속 높아질 수 있는 현재 업무 겸용 주거까지 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638-3994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대1 상담 관련한 내용 다시 한번 좀 알려주세요. 네, 올해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내 집 마련의 꿈들이 정말로 이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방법은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그 방법이 어떤 형태로 되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가능해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이제 대통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략할 수 있는 그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현재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주택이라든가 아파트 이런 것들 내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 있다면 1대1로 전화 상담하시거나 아니면 대면 상담 필요하고요. 대면 상담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현재 전화 상담, 문자 상담까지도 가능하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궁금한 점들은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관련 내용 등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또 다른 내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부동산 오네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638-3994번, 문자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2부에서도 지역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2부에서는요, 먼저 이 철도망 개선 사업과 주변으로 대형 산업단지가 생겨나면서 토지 가치가 점점 더 상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평택시 이충동에 위치한 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학군의 메카 양천구 목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주거 환경이 좋은 곳이고 또 최근에는 투자 환경까지 더욱더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분석 지역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평택시 이충동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위치는 1호선 서정리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가 약 2,062제곱미터로 평당 624평입니다. 최근 평택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고 하죠. 어떤 투자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평택 토지 시장이 굉장히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평택의 토지와 관련해서는요. 한국황토건축연구소 최영희 대표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혜입니다. 우리가 좀 이제 부동산에다 투자를 하거나 또 이렇게 하려면 어디 쪽에다 해야 될까? 참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은 상당히 범위가 넓죠. 토지 쪽으로 또는 이제는 아파트 쪽으로, 오피스텔 쪽으로 또는 이제는 다세대, 또 상가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제 그 종부세라는 거에 이제 상향 조정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토지 쪽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관심을 가지시죠. 근데 이 토지에 관심을 가져도 과연 어디에다 내가 투자를 해서 이렇게 그 상승폭을 볼 수 있냐라고 이제 그거를 찾는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분석하고 또 나름대로의 이제 앞으로 미래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된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평택의 토지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평택시 이충동입니다. 이충동은 역세권이거든요. 서정역에서 한 1km 반경에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충동입니다. 지금 1호선이죠. 지금 현재 이게 1km 반경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토지인데 여기가 지금 자연녹지입니다. 또 자연녹지하고 대지로 되어 있어서
무엇이든지 건물을 다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여기가 도로망입니다. 도로. 우리가 토지라고 하면 도로가 몇 미터 도로가 있냐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도로는 곧 돈이다라고 생각했듯이 몇 미터 도로냐라고 놓고 봤었을 때 여기가 그 4차선, 5차선이 되는 겁니다. 버스 정거장이 앞에 있어서 있는 쪽에는 지금 이제 5차선이고 4차선으로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어서 완벽한 아주 대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평수는 2,062제곱미터인데 여기가 평당 550만 원입니다. 주변의 시세를 놓고 약간에 놓고 본다면 거의 한 뭐 3분의 2 정도 가격이라고 보실 정도의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34억, 35억이라고 하면 여기가 토지이기도 하지만 대출이 상당히 많이 높게 평가가 되어 있어요. 감정가가 높게 평가되어 있고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 금액은 11억에서 12억 정도면 충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토지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투자 포인트,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얼만큼 있는 건가라고 했었을 때 평택의 역세권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KTX 또 내지는 SRT 여기 또 하나 더 추가로 된다면 저기 그 안중역에 지금 복선 전철이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거든요. 1차적으로 1호선 서정역에서 지금 현재 역세권인데 주변은 나름대로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상당히 여기 바로 옆에는 고덕 대단지가 있고 그 옆에는 또 이렇게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있고 또 하나는 브레인시티가 지금 조성이 돼서 한참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평택은 지금 현재 꾸준하게 재재작년에서부터 꾸준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2025년이 되면 100만 인구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맞춰지고 있거든요. 지금 도시개발과 지구지정과 산업단지가 계속 유입이 됨으로 인해서 인구는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평택은 높은 미래가치가 충분하게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기본은 입지인데요. 특히나 토지 같은 경우는 입지의 중요성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 평택 같은 경우는 또 어떤지 그 입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평택은 이제 이렇게 그 지도를 놓지 않고 주변에 이제 개발이 어디에서부터 됐는가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옆에 삼성 옆에 이렇게 지제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서역에서 18분이면 여기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20분이면 충분하게 평택까지 온다라는 거죠. 서울에서 평택까지 우리가 20분 여기 SRT로 달릴 때는 딱 18분이더라고요. 오르고 내리고 20분이면 충분한데 삼성전자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 삼성전자로 인해서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고 인구와 또 여기에 중소기업 또 내지는 이런 게 많이 산업단지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수원에 보면 삼성전자 그 분당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 지금 현재 동탄이죠. 동탄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 지금 인구가 들어서면서 거기가 활성화가 되고 높은 가치를 높여줬느냐라고 보면 이제는 평택에 여기가 거의 삼성전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산업단지들이 그 옆에 상당히 파급 효과가 돼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은 첫 번째는 이렇게 삼성전자가 120만 평이고 고덕국제도시입니다. 고덕국제도시는 첫 번째 지금 현재 미군기지가 이전이 됐죠. 미군기지에 대한 부분도 450만 평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인구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기 고덕 신도시가 거의 500만 평이 넘습니다. 500만 평이 넘는 이 신도시가 1차, 2차, 3차에서 계속 꾸준하게 입주를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가 묶어서 약 580만 평이라는 그런 부분들로 개발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파일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덕에 지금 현재 IC라든가 이제는 평택은 서울 수도권과 같이 여기서 버스를 타면 강남까지 1시간만에 올 수 있는 M버스가 지금 다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M버스가 강남까지도 올 수 있고 자동차를 타면 뭐 서양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또 내지는 경부고속도로 일반 국도를 통해서 여기 평택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그 옆에는 이렇게 산업단지가 같이 어우러져서 인구는 유입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지금 이충동 토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30m의 도로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그러면서 완전한 대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라고 하면 건물을 지거나 또 상가를 지거나 할 때 굉장히 앞에 얼마만큼의 대로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자연녹지죠. 자연녹지인데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으로 인해서 평택은 지금 이렇게 산업단지와 지구 지정이 돼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부족한 건 녹지 환경입니다. 자연의 녹지 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당동 그 단거리라든가 또 내지는 이 부분에 서정역에서 장당동까지 그 가운데 이충역 쪽에 숲이 들어옵니다. 6만 평에 대한 부분이 지금 2024년도까지 가정묘라든가 또 여기에 또 뭐 이렇게 많은 지금 이곳에 여기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또 내지는 공원과 또 잔디밭과 야외 음악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들어와서 바로 이 토지가 이만큼이 거의가 사는 여기 숲으로 만들어지고 여기 조금 더 이렇게 노후가 되어 저기 그 공터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숲길이 놓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완충 녹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개발이 돼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평택 주변에 대규모 업무단지가 조성될 뿐만 아니라 이 신규 고속도로의 건설로 서울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진다라고 하는데요. 개발 호재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련 소식도 전해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죠. 반도체가 들어왔다고 그러듯이 미군 기지도 지금 현재 미군보다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만 인구에서 현재는 55만 인구까지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025년도가 되면 100만 인구에 지금 현재 계획을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아마 곧 맞춰진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의 꾸준하고 35년도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들어진 산업단지, 만들어진 지구단위, 만들어진 걸로 인해 아파트로 인해서 꾸준하게 지금 현재 이렇게 인구는 늘어나서 수도권으로 제1인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많은 파급 효과가 될 수 있는 지금 평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이죠. 반도체 회사가 말씀드렸듯이 들어왔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15만 인구가 되고요. 또 그 옆에 협력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서 여기에 인구 유입되는데도 굉장히 많은 파급 효과가 있고 인구가 그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지금 반도체 회사가 있다라는 부분은 따라서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평택에 이제는 삼성전자는 들어왔습니다만 지금 그 서정역에서 장당동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충동인데 장당동에 지금 이렇게 브레인시티가 들어옵니다. 이 브레인시티가 146만 평의 첨단 산업과 또 내지는 여기에서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학이라든가 주거라든가 상업단지가 들어오게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지금 학교가 들어오죠. 그동안에 성균관대학이 들어오려고 그랬던 계획됐던 그런 부분은 무산이 됐고 다시 지금 카이스트가 들어온다라고 이게 확정이 돼서 여기 들어오면 인재죠. 인재가 들어와서 연구라든가 또 내지는 모든 발표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또 하나는 이게 그 대학병원이 들어옵니다. 아주대학병원에서 지금 현재 한참 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 500병상이거든요. 양질의 의료 서비스로 인해서 또 이곳의 의료기관 인프로로 인해서 주변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평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에 위치한 토지 시세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충동 토지는 자연 녹지이면서 대로라고 그랬죠. 30m 도로가 접해져 있으면서 이곳에 지금 현재 많은 주변에 바로 옆에 맞물려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올해부터 가치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있고요. 34억, 35억이지만 대출이 말씀할 맞다나 감정가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금 현재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11억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평택시 이충동의 토지 매물이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638-3994번 문자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부동산 지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투룸, 쓰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9호선 급행 정차역인 염창역 초역세권 입지고요. 현재 시세 약 4억 1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입니다. 자,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투룸과 쓰리룸 다세대 주택 소개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양천구 목동은 학군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인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오늘이죠. 오늘 발표가 났던 그런 부분이 서울의 그 천을 안양천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서울에 갖고 있는 실천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르네상스로 발전을 하고 르네상스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한편 4월 달에 두 곳을 발표를 하는데 그곳에 안양천이 아마도 지금 발표가 나는 그런 발표가 나서 그런 천으로 인해서도 상당히 우리가 실천이라든가 둘레길이라든가를 같이 어우러서 지낼 수 있는 목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동은 지금 현재 우리가 뜨기 시작한 거는 한강변에 있지만 또 내지는 신도시로 인해서 아파트가 들어와 있어서 아파트가 14개 단지가 들어와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큰 단지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인기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노후도가 돼서 거기도 이제 재건축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 외 지역에 지금 현재 노후되어 있는 빌라들이 많아서 여기도 지금 현재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9호선 염창역은 급행선입니다. 급행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9호선은 한금노선이라고 그러거든요. 한금노선의 급행선에 역세권에 2분이면 달 수 있는 그런 거 굉장히 호재이고요. 투룸과 쓰리룸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작은 평수들을 상당히 선호해서 그동안에는 투룸을 많이 졌지만 이제는 또 넓은 평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쓰리룸을 지금 같이 어우러서 한 건물에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현재 6월 달에 지금 현재 준공 예정에 있어서 거의 뼈대는 다 섰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용 면적이 26.96과 42점 지금 현재 69입니다. 우리가 실상 면적을 보면 15평하고 21평으로 지금 현재 되고 있고요. 풀옵션입니다. 모든 게 다 풀옵션인데 3룸에는 화장실이 2개고 2룸에는 화장실이 하나입니다만 2룸에는 완벽한 풀옵션으로서 들어가고 3룸에는 욕실이 욕조가 들어갑니다. 욕조가 들어가서 굉장히 좀 나름대로의 우리가 욕실에 대한 부분을 활용도가 높게 별도로 더 하나 추가를 했고요. 시세가 너무도 요즘에 진짜 가격이 비싸죠. 많이 올랐죠. 사람들이 우리가 투룸이라고 하면 예전에 우리가 작년도만 해도 재작년만 해도 2억대, 3억대 이랬습니다만 지금은 강남이라든가 조금 요지라든가 역세권이라고 보면 5억이 훌쩍 넘는 그런 시세가 지금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역세권인데 지금 4억 1천에서 3룸에는 5억 7천에 형성이 되고 있고요. 해서 전세가가 나름대로 상당히 높지만 투자 금액은 5천만 원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투자 포인트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9호선 염창역에서 초역세권이죠. 350m에 지금 달하는 역세권에 지금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역세권 개발이 발표가 났습니다. 지금 3곳의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났지만 또 추가적으로 20곳을 더 추가적으로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350m 반경에 있는 초역세권에 있는 거를 개발을 하겠다 그랬는데 노후도에 다른 것도 들어가고 또 역세권에는 종상향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종상향을 해서 준주거지라고 하면 상업지역으로 하고 또 삼정이라고 하면 준주거지로 해서 거의 40층이 넘는 종상향을 해서 지금 현재 역세권 개발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름대로의 목동 하면 학군도 있고 또 내지는 주거가 주변에 나름대로의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이고 또 이것의 교통 편의를 본다면 강남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시청이라든가 굉장히 빠르게 진입할 수 있고 교통편이 좋아서 또 하는 부분이고요. 옆에는
인프라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산업단지와 또 내지는 업무지구로서 얼마만큼 수요가 있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여의도, 마곡 또 내지는 강남, 지벨리 이 부분도 다 지금 논스톱으로 갈 수 있고 30분 내에 다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목동은 인기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또 학군이 우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학군 수요 또한 꾸준한데요. 입지는 어떤지 입지 분석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입지는 지금 현재 이렇죠. 목동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은 한강이고 또 이제 여기는 올림픽대교고 또 여기는 서부 간선도로가 지금 움직여서 나름대로 입지 조건 좋습니다. 우리가 9호선을 타고 염창역에서 지금 현재 강남도 20분이면 올 수가 있고 9호선 타면 또 여기에서도 또 우리가 김포공항이라든가 또 여기 인천공항까지 가는데도 아주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가 목동 신도시로 인해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노후도가 높아서 지금 현재 노후도 감정을 해보면 여기에 지금 현재 초과가 돼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지만 한 곳만 여기 14개 단지 중에서 한 곳만 지금 현재 통과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그 옆에는 이렇게 빌라촌입니다. 빌라촌인데 우수한 학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생활도 편안하고 또 학군도 좋아서 부모님들이 많이 찾는 그런 지역인데 이제는 여기에 신도시가 재건축만 갈 곳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현재 빌라촌에도 지금 현재 이렇게 개발이 돼야 되는 재개발이 가야 되는 그런 실상이거든요. 지금 현재 모기동이라든가 목사동이라든가 목삼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재개발로 인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지금 현재 모기동에 한 곳이 지금 발표가 나 있는 부분이고 역세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또 하나 발표가 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지금 현재 목동은 빌라가 노후도가 많은데 다른 곳은 다 이렇게 재개발로 인해서 재개발이 발표가 나고 공공재개발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왜 추진을 안 했을까라고 하지만 이제는 목동도 거기에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 적으로 지금 현재 위치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학교가 지금 대일고라든가 지금 신종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보로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권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생활의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얼마큼 잘 갖춰졌냐라고 하지만 여의도라든가 염창동이라든가 마곡산업단지라든가 이렇게 많은 수요가 나름대로 따르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부분도 뭐 충분하게 있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목동에 이렇게 새롭게 신시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이렇게 또 개발로 인해서 강북 횡단선이 지금 현재 목동에서부터 청량리까지 오는 부분도 2028년도까지 급행으로 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신월 IC부터 여의도까지입니다. 신월 IC에서 여의도까지 지금 현재 지하화돼서 인천을 해서 부천으로 해서 목동 여의도까지 온다면 인천이 지금 인천공항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렇게 지금 현재 지하 터널이 돼서 지금 완공돼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또 하나는 2021년 작년도지요. 올림픽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돼서 이걸로 인해서도 또 그동안에 채팅됐던 그런 부분들이 교통이 지금 현재 완화가 돼서 많이 분산됐기 때문에 그만큼 입지가 상당히 갖춰져 있는 그런 그 목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천구 목동의 투룸과 쓰리룸 다세대 주택 함께 살펴봤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관련해서 또 이제 전화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투자는 우리가 이제 그 얼마만큼 이제 좋은 입지 조건 또 내지는 얼마만큼 개발로 인해서 미래 가치가 있냐라고 중요하지만 목동에 지금 현재 2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지만 여기가 그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도 충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룸과 쓰리룸이었을 4억 천에 5억 7천이라고 하면 전세가 대비를 했었을 때 4억 6천 5억 2천입니다. 그래서 뭐 쓰리룸이나 투룸이나 똑같이 투자 금액은 5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양천구 목동의 투룸과 쓰리룸 함께 살펴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638-3994번 문자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많은 정보 제공 도와드렸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함께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